독자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길에 어머 돈이야. 1,000원과 10,00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돈을 주겠습니까? 10,000원이라고 대답했다면 이상적 언어로 말한 겁니다. 현실에선 둘 다 줍죠. 흔히 하는 실수인데 자, 이번 시간은 소비자 현장 문구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현장 문구로 만들어야 된다. 현장의 소비자 문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저한테 상품 문구 작업을 의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대기업에도 분명 마케팅 팀이 버젓이 있고 그 안엔 스펙 좋은 임직원들이 우수수 모여 있는데 그런 큰 집단이 왜 콩알 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한낱 나부랭이 업자에게 일을 맡길까요? 싼 맛에? 아니죠. 현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맡으면 영업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저의 마케팅 칼럼을 싣는 소상공인 산업공구 전문 월간지 툴에 현장 체험 기사가 실렸습니다. 공구 잡지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온 한 기자가요. 양양의 한 공구상 업체에서 3일간 실제로 일을 하면서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근무하는 회사 자체가 공구를 만드는 곳이죠. 또 오랫동안 공구를 취급했죠. 또 공구에 대한 기사를 늘 다루죠. 그러니까 현장 판매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 자신감 1분 만에 깨졌대요. 저 아저씨 까대기 주세요. 예? 저 콘크리트 까대기 몰라요? 빨리 주세요. 어버버버버버. 본인은 한마 드릴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겁니다. 브레이크 어디 있어요? 어버버버버. 해머 드릴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겁니다. 이처럼 단연간 해당 업종에 근무하면서 공구 명단 리스트를 줄줄이 꿰고 있어 봐야 현장에서는 손님하고 단순한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종종 쇼 호스트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했던 쇼 호스트니까 잘하겠지 싶어서 데리고 가잖아요. 바보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스태프들 앞에서만 얘기를 해봤지 수백, 수천 명 앞에서 PT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떼지지가 않는 겁니다.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력이라고는 해보지도 않고 이 키보드질만 해대는 작가가 넘쳐나죠. 제가 방송할 때요. 함께 방송하던 PD가 라디오에서 한 요리 칼럼니스트가 맛 표현을 기깔차게 잘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와 이건 뭐 쇼호스트 10명 합쳐놓은 것보다도 맛 표현이 기가 막힌 거죠. 바로 섭외. 홈쇼핑 식품 게스트로 섭외했는데 이게 뭐 요리에 대한 학식이 진짜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홈쇼핑으로 진출하다가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으로 진출하다가 이쪽으로 계속 나가더니 추후에 요식업 창업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강연과 책까지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가게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입구는 자동문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니 누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 됩니까? 그 다 임대하고 있는 데인데 어딜 함부로 그 주인 허락도 없이 문을 뜯고서 자동문으로 바꿔요. 비용도 장난이 아닌데 나갈 때 또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식당에서 3일도 알바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에게 쏟아지는 가장 큰 질책도 현장으로 나가라 하잖아요. 엉덩이가 편해지면 글은 불편해집니다. 엉덩이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서 TV 프로그램 독후감 쓰거나 야한 걸로 먹고 사는 인플루언서들 몸매 퍼나르기 바쁘거나 뭐 큰 사건은 그냥 정치 성향에 맞게 재해석한 그런 의견 올리는 기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 언어를 담은 현장 중심의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보죠. 하나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문화일보 산하 경제지 디지털타임스의 부장님하고요. 소상공인 골목상권 취재 동행을 나갔습니다.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실제 상권을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과 조언을 하는 마케팅 자문위원 활동입니다. 재작년 여름이었는데 7월이었거든요. 30도가 훌쩍 넘었어요. 한낮 오후. 서울 중구 상권 5곳을 돌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도 차량 운전해 주시는 전담 운전기사님이 취재부장, 취재기자, 사진기자 그리고 저까지 태우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찍고 장충동 족발골목, 영화의 거리, 그 다음에 을지로 골뱅이 골목, 북창동까지 다녔습니다. 그 첫 번째 신당동 가더니 떡볶이 시켜놓고 사장님 인터뷰를 했고요.
바로 족발골목 가서 족발 시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 다음 충무로 영화의 거리 가서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 닦으면서 인터뷰하고 골뱅이 골목 가서 골뱅이 시키고 또 인터뷰하고 3시간 동안 제가 5끼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했거든요. 태어나서 최단 시간 최다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진 현장 중심의 기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신당동의 빛바랜 간판, 외부에 나와 있는 위생불량 냉장고, 그 컵 보관대 위에 있는 행주, 그 아래 쌓여 있는 오래된 신문들,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상상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일즈 문구도 그래야 돼요. 현장 언어와 대조되는 게 이상적 언어입니다. 자, 독자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길에 어머, 돈이야. 1,000원과 10,000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돈을 주겠습니까? 10,000원이라고 대답했다면 이상적 언어로 말한 겁니다. 현실에선 둘 다 줍죠. 흔히 하는 실수인데 상품 언어는 이상적이고 아름답게만 만들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언어는 현실적이지만 광고 카피는 이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광고 카피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